빵빵이를 네. 좋아하시는 닮았어요. 반려돌도 있어요. 이름은 석대인데요. 석대. 근데 요즘 제가 방치하고 있는데 추천해주는 여행지라든지 그 여행자들의 사이에서 말이 있거든요. 음식도 싸고 사람들이 진짜 친절하고 우리나라처럼 정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가슴 뛰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여행작가 안신혜고요. 오늘 이런 여행지 같은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여기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는 너무 이 심심한 주방에 장식처럼 놓아둔 공간인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언니이자 제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김물길 작가님 그림 달력을 구매해놨던 것 중에 이제 좋아하는 그림을 걸어놓은 거고 좋아하는 책도 걸어놓고 제가 여행지에서 가져온 그런 LP판들 또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혹시 빵빵이를 네. 좋아하시는 사실 닮았어요. 웃을 때 약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빵빵이 보면은 좀 동질감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이렇게 놔두고 있고요. 혹시 이거 사진은 네. 본인이신가요? 네, 몇 년 전에 찍은, 2년 전쯤 찍은 제 사진도 있고요. 누가 제 어린 날 그려준 그림도 있고 마이클 잭슨? 제가 나온 잡지라서 정말요? 네. 어머!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에곤 실레. 에곤 실레. 네, 가면 틈틈이 있어요, 에곤 실레가. 뭐랄까, 이분 그 작품들 중에 어떤 시기에서 뭐 유복하고 뭐 정말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그릴 때도 있는데 약간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자기 파괴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슬프고 괴롭고 그거 볼 때마다 동요가 돼가지고 저게 진짜 예술가구나라고 느껴서 묘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여기 주방 공간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사람 사는 데인데 숟가락이 많은 이유는 친구들이 밥을 먹으러 자주 와요. 제가 후딱후딱 이렇게 밥을 자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도 많고 숟가락도 많고 보면은 컵도 많고 술잔도 되게 많아요. 지금 최근에 요리하신 네, 이거는 어제 이제 한 8인분 정도를 했어요. 제가 시래기 된장국을 보통 제가 요리를 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하는 이유는 글쓰기 강의 수강생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 윗집에 나누기도 하고 옆집에 나누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같이 먹으려고 한 번에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도 이렇게 뭔가 음식이 하나씩 날라와서 상부상조하는 저희 동네네. 가끔 이렇게 시장에 제철 과일 같은 거 나오면은 가져와가지고 막 10,000원치 사가지고 이렇게 과실주 담글 때도 있고요. 이건 거의 다 먹었는데 인기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위스키 맛이 나요. 이게 진짜 맛있는 위스키 맛이 나서 경상도 쪽 절에 여행을 갔다가 그 절 앞에 막 약재 팔잖아요. 거기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어떤 걸로 담가야지 제일 맛있어요 했더니 아가목이 최고야 라고 해서 마가목으로 담궜고 새로 담그려고 지금 사놨는데 어머!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담그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천해주신 걸로 한번 한 잔만 탁 마셔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외국 친구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제주도에서 만난 스위스 친구인데 제가 장난으로 잘 데 없으면 서울 여행 오면 우리 집에서 자 했는데 3주를 지내다 갔어요. 여기서 야냐라는 친구네. 집이 좀 약간 게스트하우스 맞아요.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저는 여행지 같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여행자들을 불러오는 거죠. 네. 요리도 잘하시고 하시니까 한번 네. 냉장고 냉장고요? 지금은 별게 없긴 한데 이거 제가 이번에 출장 갔다가 헝가리에서 사온 파프리카 소스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손이 잘 안 가요. 한식에만 손이 가가지고 요 정도 요런 치즈 소스 이런 소스 종류들은 하나씩
쟁여오는 편이고 사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거의 한식 위주. 그러면 냉동실도 한번 싹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오빠가 그 낚시 파워블로거예요. 그래서 생선, 장어나 뭐 갈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진공 포장을 해서 보내줘요. 친오빠가. 그래서 생선 종류, 고기 종류가 있고 세 번째는 레토르트가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또 제가 국밥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비상용 국밥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비를 해놓는데 보통 이렇게 맛집에서 판매하는 그런 레토르트 국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서 구비를 해놓으면은 딱히 나가지 않아도 저 같은 집순이들은 나가는 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국밥집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전국 출장을 많이 다녀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저는 구비를 해놓는 편입니다. 네. 이쪽 방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 와 대박! 여기 완전 다른 공간인데요? 이게 뭐야? 그걸 노렸습니다. 여기 완전 쇼룸이에요, 쇼룸. 기대해 보세요. 진짜 이 음악 깔아야 돼. 따라라. 와! 대박. 진정한 저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근데 이쪽에 보면 우와 이거는 여행 작가시다 보니까 국기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의미의 가방일까요? 이거는 제가 어린 날부터 메고 다닌 가방인데요. 제가 원래는 이게 그냥 까만 가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녀온 나라의 국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가지고 다 한 땀 한 땀 바느질 했거든요. 이렇게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말을 걸어요. 너 우리나라도 다녀왔어?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좀 제 몸만하긴 하죠. 거의 10년째 동고동락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랑스러워요. 배낭 딱 메고 공항 가면은 뭔가 더 자랑스러워요. 내가 배낭 여행자로 다시 떠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침대 쪽? 침대 쪽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네네네. 근데 네. 집이 아까 좀 게스트하우스 같은 네.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만 보면 뭔가 외국 호텔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거 보통 저는 너무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라 잘안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유용한 게 친구들이 이제 놀러 와서 추우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싹 해서 무릎 위에 살짝 덮어주면은 이제 센스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해놓고. 네. 저기 빵빵이 또 있네요, 빵빵이. 네. 진짜 유치하게도 아직도 그 인형과 함께 잡니다. 왜냐면 앙킬로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이긴 영상을 보고 반해서 저도 앙킬로사우루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이걸 안고 자요. 그럼 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되게 귀여운데 사실은 강하다. 네, 이렇게 꼬리에 있는 이거 망치로 팍! 이건 카메라. 네,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 종단 여행을 할 때 들고 다닌 카메라인데 먼지 쌓인 거.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거 다 떼져가지고 너무 험하게 써가지고 망가졌지만 이게 추억이잖아요. 나의 아프리카와 나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까지 함께 했던 친구라서 그 시절을 떠올리기 위해서 들고 있고요. 어머 이거 1인. 네. 1인인데 제가 막 이렇게 체구가 큰 편은 아니니까 저는 보통 이북을 많이 보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책 사기 힘들 때도 많고 뭐 이북 아니더라도 그냥 책 읽을 때도 그냥 좀 편하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음료수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공간은 주로 신혜님이 이제 책을 읽으시는 공간이시네요. 그쵸. 책 읽거나 그리고 또 그 친구들 놀러 오면은 여기가 왕좌거든요. 이 공간. 네, 여기 등 댈 수 있잖아요. 등 대고 앉으려고. 이거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친구가 나의 나쁜 이야기에 기도하라. 나의 나쁜 일에 기도하라. 태워버리라. 약간 이런 뜻으로 향초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을 피우고 내 나쁜 이야기들 날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의미 좋은데요? 그쵸? 그래서 그냥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은 그냥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쁜 일 묘비예요. 혹시 나쁜 일 있으시면 오늘 태우시고 가시면 싹 잊을 거예요. 저 갈 때 한번 태우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눈에 진짜 확 띄어요, 진짜. 혹시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꾸몄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일단 제가 많게는 20시간도 있는 하루에 책상에 앉아있게 만들어주는 친구들. 사실 휴대폰을 보거나 뭔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책이랑 이런 편지들을 배치함으로써 그나마 이제 시선을 이런 데다가 돌리는 거예요. 가깝고 저에게 좀 인상 깊은 소중한 친구들이 남긴 편지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누군가한테 마음을 건넨다는 게. 여기 책이 군데군데 진짜 많은데. 네. 이 책들은 다 제가 가르친 그 어머님들이 내신 책들이에요. 20부터 80까지 이런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토요일 3시마다 모여가지고 글 쓴 것들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수업을 받으면 이렇게 최종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쵸. 너무 뿌듯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글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다들 책을 이렇게 와. 만들 수 있게 도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성취감이. 근데 살면서 사실 책을 누구나 일반인들은 낼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렇게 이것도 빈티지인가요? 이 가구는 빈티지인데 이거는 제가 산 건 아니고 제가 인도 여행에서 만난 고등학생 친구가 좀 그 친구가 선물해준 꽤 가격에 나가는 건데 쿨하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지방 곳곳에 네. 이제 신혜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 그니까요. 이런 과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아유,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쪽에서 그럼 보통 네. 화장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여행자니까 아무래도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초도 탄탄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네, 이거 한국 것들인데 케이스야 예쁜데 이런 것들도 그냥 예쁜 것들이 요즘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연어 크림인데 잘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귀찮다고 안 바르면 피부가 바로 저기 저 세상. 네, 저 세상 갑니다. 진짜 안 돼요. 아, 여기가 뭔가 되게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면은 가장 인상 깊은 게 이제 요 친구 제가 좀 낡아 보이죠? 제가 여행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는 친구예요. 놀랍게도. 뭐 베트남 사파의 그 소수민족이 만든 전통 천이고 이거는 또 태국 빠이에서 길어온 이런 빈티지 천 그런 것들로 지갑을 만들어서 여행용 지갑 이런 것들도 다 여행 다니면서 소품 케이스 같은 거 가벼운 것들은 구매해서 다니는데 되게 저렴하거든요. 100루피 2,000원 정도 이런 것들 사오는 편이고 이 그림은 좀 특별한 그림인데요. 제가 22살에 세계 여행 갔을 때부터 인도에서 만난 진짜 조그마한 3살짜리 꼬마 전 길에서 사는 물비린내가 나던 꼬마였는데 그 친구가 너무 눈에 밟혀서 찾고 근데 굳이 사진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림을 붙여놓은 이유는 저한테 있어서 그림은 나의 그 시절의 그런 생각이 담겨 있어서 그림으로 어렸을 때는 계속 여행 다니면서 기록을 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번 신혜님 네. 이렇게 방이랑 집을 한번 싹 둘러봤는데 진짜 곳곳에 이제 신혜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앉아서 깊은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네네네. 네, 그럼 좋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시죠. 네. 아주 보통의 대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신혜님의 네.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 하기 전에 맥주 먼저 까서. 아, 네. 오늘 2주 만에 음주를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왜 그동안 못 하시는 거였을까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 후두염 이슈도 있고 제가 원고 그 집필 기간이라서 술잔에 물만 따라 마시는 슬픈 사연이 잘 못 따라가지고 괜찮아요. 캔째로 마시다 보니까 늘 괜찮아요. 제 것만 잘 따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짠. 와, 맛있네요.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한번 네. 그 신혜님의 자랑이 담금주 한번 맛을 봐도 제가 술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오, 영광이에요. 담금주를. 아, 이게 진짜
쬐끔만 이거 독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건 도수가 보통 얼마나 돼요? 40도? 3, 40도? 이거 진짜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죠. 네. 근데 약재를 써서 그런지 왠지 건강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거 왜 더 마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보통 센 거 마시면은 여기서부터 막 이 타오르는 느낌이 이렇게 오는데 얘는 여기선 깔끔해요. 근데 여기 위에 넘어가서 위가 야, 다 아, 나 오늘 음주 방송이야. 아니 근데 시드님은 이제 작가 활동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지금 11년 차. 그러면 처음에 작가를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딱히 엄청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시인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글 쓰는 게 뭔가 습관이 됐었는데 이제 제 어린 날의 꿈이 그거였죠. 그래도 제일 예쁜 나이에 진짜 1년만큼은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전 당연히 이제 어릴 때는 그게 여행이었고요. 그냥 너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이제 떠났거든요. 1년간을 보내기로 하고 자 반년 돈을 모으고 반년은 여행을 가자. 학창 시절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노트에다가 맨날 반 애들 이름 넣어서 소설 쓰고 저는 그런 애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 여행기를 막 여기저기 연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 많은 인기를 얻게 돼가지고 책을 내게 됐는데 진짜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 사진이 되게 형편도 없었고 찍을 줄도 모르고 책을 낼 줄도 몰랐기 때문에 화질도 다 깨져 있고 글도 솔직히 막 배우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물론 국문학과를 복수 전공하긴 했지만 가르치는 받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투박하고 막 이랬는데 뭔가 진실된 글은 통한다고 요즘도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 첫 책을 내고 난 이후부터 쭉 쓰다 보니까 대학생 때 계속 어쩌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게 됐어요. 벌써 지금 이제 8번째 책이 곧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방금 이제 8번째 책이 곧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나올 책에 대해서 살짝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스포? 네. 사실 이거는 여행 에세이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30이 넘고 살아오면서부터 이제 20대에 느꼈던 그런 통통 튀고 세계 여행을 하고 막 세상을 누비고 당당하고 막 이랬던 저와 그런 여행지에서 만났던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과 다르거든요. 30대의 삶은. 네. 그런 거를 겪어가고 적응해가고 거기서 내 마음이 애달프고 서글프고 그러면서 또 적응하고 보내고 잊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좀 담아가지고 조금 그런 담담한 에세이를 내보게 될 것 같아요. 여행 이야기는 아니지만 삶이 여행이니까 여행은 들어가 있죠.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20대랑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지셨는지. 조금 슬픈 점은 어떤 거에도 조금 담담해진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모든 게 생경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 나쁜 놈. 약간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려니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왔는데 이미 넓어진 스펙트럼을 좁힐 순 없지만 옅어진 기분이 들어서 그게 조금은 서글프더라고요. 그걸 보낼 줄도 아는 게 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른이 되는 과정? 그런 게 그 속에서 부딪히던 게 저한테는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제가 책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생기와 젊음과 청춘, 낭만 이런 단어들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냐 했을 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솔직히 대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는 사실 유럽도 못 가보고 세계 여행을 다닌 적은 없고 가까운 일본, 필리핀 요 정도만 가봤는데 여행을 처음 저처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주는 여행지라든지
저도 배낭여행을 거의 합치면은 4년 정도는 했거든요. 현지인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그 지역에서 로컬 술집들 가고 음식점 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여행자들의 사이에서 돌돌태라는 말이 있거든요. 돌돌태? 돌고 돌아 우리는 태국에 모인다. 방콕을 떠나서 방콕은 여행자들의 집결지니까 뭐 카오산 로드에 요즘 모이진 않지만 그 빠이 배낭여행자들의 무덤 거기 다 있어요. 그 뭐 어디 나라에서 모인 애들이 거기 가면 익숙한 얼굴들이 막 보여요. 빠이라는 곳도 있고 뭐 아래쪽으로 가면 꽃다오 거기도 이제 막 사람들이 좀 한테 많이 알려진 곳이 코사무이, 코팡안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섬이 있거든요. 거기 또 백패커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국은 음식도 싸고 사실은 방콕이랑 막 파타야 이런 곳만 아는데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돌고 돌아 태국이 아닌가. 돌돌태. 네, 돌돌태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다들 그래서 여행 작가분들을 보면은 태국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나도 그렇게 되려나 약간 생각도 들고. 여행을 하면서 신혜님한테 인생에서 달라진 그런 게 있나요? 진짜 많은 게 달라졌는데 일단 세상을 보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여행 떠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어서 세상의 기준에 걸맞는 틀이 있었거든요. 학교는 이 정도의 학점으로 졸업을 해야 되고 대학은 이 정도면 좋은 학교고 뭐 이런 기준들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내 삶을 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 내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행복의 기준점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데 취직을 하는 거라면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적게 벌지언정 내 주변 사람들과 그런 소소한 것들을 나누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거를 알게 됐다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가치관들이 정말 바뀐 거. 다 깨졌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웃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밖에 있었어요. 제가 살던 세상 밖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아 나는 내가 살던 세계에 속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득바득 살아갈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원래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신혜님이 그렇게 가치관이 막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 신혜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이세요? 저는 진짜 정말 사람만의 기준이 다르지만 저의 행복은 어쨌든 모두의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행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은 결국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사랑들을, 정말 사소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자칩을 해줬을 때 짓는 미소를 보는 거, 같이 함께 짠을 나눌 사람이 있는 거, 이런 것들에서도 저는 정말 작은 행복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건 그냥 일상적인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면은 그게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일상에서는 여러 걱정들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이런 음식의 맛이나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이곳에서는 원초적인 그런 행복에 집중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럼 현실에서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사사로운 작은 행복들, 특히 관계에서의 그런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를 인지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의식하다 보니까 스스로 조금 그래도 어디 가서 매번 조금 늘 행복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간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게 어릴 때 인도를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저한테 살면서 큰 도전? 근데 주위에서 인도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인도를 많이 가보셨으니까 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옛날 90년대까지만 해도 되게 로망인 배낭여행지였거든요. 온갖 검색어들 다 이제 찾아보고 막 안전하다고 아주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동네인데 저는 인도에서는 일단 한 번도 털려본 적이 없는데 유럽에서는 매번 털렸거든요. 어느 나라든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방심을 하게 된다면. 인도는 주의해야 될 나라고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 나한테 말 거는 사람들의 90%는 사기꾼이 일 경우가 커요. 근데 이제 그 대도시를 벗어나잖아요. 거기 막 휴대폰 없는 사람도 아직도 많고 되게 순수의 세계로 갑자기 막
혹 들어가거든요. 네. 진짜 투명하고 맑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짓궂은 사람도 있고 먼저 말 거는 사람 중에 좀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인도 사람들 특유의 그 장난기라던가 그 맑음이라던가 그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면 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밖에 또 좀 애정하는 공간이 있어요? 밖에 나가시긴 하세요? 잘 안 나가긴 하는데 네. 제가 또 이제 즐겨 찾는 저는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순수한 사장님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순서 사장님이요? 네, 근데 또 이제 카페는 좀 식상하잖아요. 네, 저는 작업도 저기 바에서 합니다. LP바. 어머! 그 원래 작업할 때 항상 그 이어폰 카페에서 작업하려면 취향인 노래가 없으면 작업하기 힘드니까 이어폰 꽂고 해야 되잖아요. 이어폰 벗고 그냥 신청곡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혜님의 좌우명? 음, 이런 게 한번 궁금한데 사실 저는 스스로 철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저가 만든 좌우명은 있어요. 저가 만든 거라서 유용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겪어오고 살아오고 정말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정말 많은 삶들을 들으면서 겪었던 거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왜냐면 어차피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게 돼 있다. 제가 이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저는 만약 직장인이 되었어도 이 삶을 그리워했을 거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가슴 뛰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감고 저한테 질문해봐요. 아, 신혜야, 가슴 뛰는 쪽이 어느 쪽이니? 이성 만날 때도. 누구 애가 가슴 뛰니? 혹시 그러면 신혜님이 이제 점수로도 표현을 해보셨는데 신혜님한테 행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진짜 행복은 전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면 사실 행복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말 작은 행복이라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조금 많이 불우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몰랐던 저가 가끔 떠올라요. 10대의 저가. 지금 가서 알려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서 그걸 꼭 알려주고 싶다. 만약에 과거로 타임머신이 있다면. 뭔가 신혜님이 행복을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행복 찾는 여행자 같아요. 행복 찾는 여행자. 그래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네. 초대도 해주셨으니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일상생활도 조금 여행처럼 보내셨으면 좋겠어서 아까 숲을 또 좋아한다고 네, 여서 엄청 좋아해요. 향수인데요. 네. 숲 냄새가 나는 향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와. 폴에도 포레스트 할 때 포레같이 마치. 맞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실 신혜님 집 들어올 때부터 술 냄새가 나서 네, 저 무조건 숲향만 써요. 네, 이것도 잘 향수도 어울리실 것 같아요. 숲향만 써. 한번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오! 히노키. 완전 그 편백나무 숲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 침구에다가 뿌려놓고 오늘을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네. 마무리 해볼 텐데요. 제가 요즘 하면 신혜님께서 행복만 외쳐주시면 네. 행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행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